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올해부터 5년간 임대주택 24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2일 공적 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청년과 서민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5년간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2만 호, 민간이 공급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공지원주택 12만 호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말 7.4%에서 2022년 9%대로 높아져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평균인 8%를 웃돌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워라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여가 및 개인적 성장을 중시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번아웃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 워라밸을 외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질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열풍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어 워라밸 기업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재택근무, 자율 출퇴근제를 포함한 스마트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B은행과 C은행은 정시 출퇴근을 위한 PC 오프제로 정해진 근무 시간 이후에는 PC를 꺼 칼퇴근을 유도합니다. 보험업계는 정시 퇴근을 장려하는 패밀리데이에서부터 한 달 이상의 장기간 휴가 보장, 유연 근무제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가 보험사의 경우 전 직원들이 연 1회 이상 주말을 포함한 9일 이상의 휴가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나 보험사는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전 임직원에게 2주의 장기휴가를 지시했으며 다보험사는 휴가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의 업무 시스템 접속을 원천 차단시키는 등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킵니다. 최근 한 커피 전문 브랜드에서는 입사 이후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한해 1년에 2번 2주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리프레시 제도를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12월의 크리스마스는 들어보셨어도 3월의 크리스마스는 처음이시죠? 강원도는 다음 달 9일부터 열리는 패럴림픽과 함께하는 3월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도에 따르면 한류 스타이자 올림픽과 강원도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스타들이 패럴림픽 현장에서 팬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3월 10일 열리는 장근석과 함께하는 2018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시아 한류붐을 일으킨 주역인 홍보대사 장근석은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경기에 자신이 직접 구매한 티켓으로 2,018명의 국내외 팬들을 초대해 성공을 응원합니다. 이외에도 13일에 펼쳐지는 고 평창, 위드 이동욱 등 4가지 테마로 진행됩니다. 한편 올해를 첫 시작으로 매년 다른 테마로 진행될 3월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은 패럴림픽 대회 기간인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북 전주의 명소인 덕진공원 연못이 깨끗하게 다시 태어납니다. 그동안 수질이 4에서 5등급까지 떨어져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렸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 연못이 깨끗한 수질을 되찾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호수는 수량 유입이 되지 않아 수질이 나빠지기 쉽습니다. 덕진 연못의 수질은 주변 도시 개발까지 겹쳐 한때 4등급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물이 막 썩어. 잠겨 있으니까 저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전주시는 오는 5월까지 덕진 연못에 대한 중점관리 저수지 수질 개선 대책과 추진 계획을 마련해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 덕진 연못에 대한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전주시는 수질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대전광역시는 21일 평생학습센터에서 지방정부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의 자치분권 확대 정책에 따라 대전시는 지방정부 역량 강화와 중앙권한의 지방예양 등을 주제별로 자치구를 순회하며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재관 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해 자치분권 확대의 기초가 되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북 고창군이 2013년부터 추진해온 갯벌 생태지구 조성 사업이 다음 달이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군이 서해안권 대표 갯벌 생태관광지로 개발 중인 세계 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 사업이 내달이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계 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 사업은 장장 6년 동안 진행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서해안권 개발 사업의 시범 사업에 선정돼 진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고창군 심원면원에 갯벌 관리사무소, 주차장, 야영장, 갯벌 놀이터 등을 조성합니다. 남사르 습지로 등록된 고창 갯벌의 생태관광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으로 서해안권 대표 갯벌 생태관광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긴 사업 기간 동안 집안 자연 침하 요소 등의 이유로 공사가 일시 정지된 적도 있지만 조기 공사 완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4달 말이면 공사가 완료되고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세계 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 사업은 두어리 갯벌센터를 거점으로 각 마을을 연계하여 두어리 옛 소금 운반길, 하전마을의 뻘가든, 고전리의 숲길 탐방로와 해송 군락지, 방파제 경광 이미지 조성이 완료되며 야영장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K랜 홍재입니다. 전북 순창군이 젊은이들의 스포츠 열기로 뜨겁습니다.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및 전국대학 정부연맹전 등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순창군에서 스포츠 대회가 잇따라 열리며 지역 주민들은 모처럼 상권이 활력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열립니다. 전국에서 98개 팀 2,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선수단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많은 사람들이 순창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회 시즌 되면 선수단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방들이 없어요. 경기가 치러지는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등 4곳에는 천연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순창군은 관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지난 1, 2회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순창군은 유소년 야구대회를 비롯해 각종 체육대회 38개를 유치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실내 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계도 기간이 다음 달 1일이면 종료됩니다. 만일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점점 흡연자들의 설 곳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음식점과 PC방에 이어 오는 3월 2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실내 수영장,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도장업, 헬스장을 비롯한 체력 단련 장업 등의 실내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 부착해야 합니다. 표시 기준 미부착 시 업주는 시설 기준 위반으로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한 계도 기간이 3월 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북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 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실내 체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흡연자 스스로가 실내 체육 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경기도 시흥시는 지난 20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센터는 통합적인 가족정책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립되는데요.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공동육아 나눔터와 놀이 공감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복합적인 가족 문제 해결점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부산광역시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835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듭니다. 부산시는 올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비 131억 원을 투입하는데요. 또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제도를 더욱 강화해서 20개 공공기관에 1,060명의 취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20일 관내 시중은행 7개 지점과 고양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시와 은행 간 협약으로 중소기업이 은행자금 대출을 받으면 시가 대출금리의 2%에서 3%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총 209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